자, 고등영문법 시제 챕터 1입니다. 시제의 서술형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제를 판단하라고 할 때 문장 안에 나와 있는 시간 표현들, 그렇죠? 시제를 판단하는 단서가 되는 시간 표현들을 잘 봐야 되겠죠. since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6개월 되었던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을 의미하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한다.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처음에는 중국에서 태어났던 건 과거 시점이겠죠. 그래서 애를 was born. 그 다음에 태어났던 과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라는 건 현재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I have lived. 물론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서 서술형을 할 때 문장을 다시 쓰라고 하면 전체 문장을 다시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시문들을 정확하게 잘 보고 문제를 풀 것. 이 지시문에서 예를 들어 이걸 한글로 쓰셔야 했는데 영어로 써냈다거나 이래서 점수를 못 받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지시문을 잘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는 that이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주어 all of them read science fiction이 목적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found, 알아내고 발견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알아냈던 게 과거란 말이죠. 근데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시절 어렸던, 이 말은 이제 found 했던 시간보다 더 앞선 과거의 시간에 그 공상과학 소설이죠. 사이언스 픽션을 읽었었다라는 그 말은 과거보다 앞선 시제로 쓰라는 거죠. 그게 뭐가 된다? had pp라는 그래서 had read 과거 완료로 쓴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 개념에서도 정리했지만 항상 과거 완료는 두 과거 시간이 나와서 그래서 기준 시점이 과거일 때 이 과거 found 했던 시점보다 이 소설을 읽었던 시점이 더 앞서 있다면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잘 기억해서 자, 두 번째. 그녀는이 주어가 될 겁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라는 주어 동사. 그래서 그녀는 일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일을 했어요. 이게 several years ago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항상 이제 동사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이 시제, 그 다음이 동사의 어법 적용이다. 그러면 몇 년 전이라는 시간은 과거가 되죠. 그러면 she worked,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원으로 뭐뭐로라는 이걸 우리가 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as를 쓰게 돼요. 그래서 as a clerk. 여기 단어들이 제시가 돼 있지만 저거 보고 그냥 쓰지 말고 뭐뭐로서 자격의 의미구나 그러면 as를 써야 한다. 왜? 그래야 또 다른 패턴에서 이제 서술형을 쓸 때 또는 문장 전체 서술형을 쓸 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술형을 쓰는 패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해서 그게 몸에 배이도록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는이 주어죠. 그 다음에 5년이 될 것이다. 자, 일단 미래 시점 표현인데 올해 7월이 되면 자, 올해 7월이라는 거죠. as of은 언제자로 며칠부로 이 다가오는 미래 시점이 되죠. 그래서 미래의 7월이라는 그 시점이 되면 5년이라는 시간이 딱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시제를 써야 한다? 미래 특정 시점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딱 10년이 채워지거나 지금처럼 5년이 채워지거나 할 때 미래 완료 시제를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will have pp 형태를. 그 개념을 적용해서 문장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he will have 그 다음에 살아온 게 5년이 되는 거죠. lived 어디서? in Finland에서 얼마 동안? 5년 동안 살게 될 거예요. for 5 years. 내년이 되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산업 전반에 걸쳐서 수식 구조 빼내고 더 많은 회사들이 주어져. 그 다음에 이용하는 중이다. 동사 로봇을 목적어.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서술형에서 반드시 쌤이 이제 여기서 주어 동사를 찾으라는 게 그렇죠? 그래야지만 영어의 어순대로 문장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더 많은 회사들이 좀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시제다? 현재 진행 시제를 써라. 로봇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처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의 의미가 나올 때는 항상 뭘로 써라? 그렇죠? 지금 뒤에 있는 to 부정사를 써라. 이 구조들도 나중에 서술형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개념으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 많은 회사들입니다. more companies. 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are using 무엇을?
로봇들을.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 상품이 도착하는 대로 주어가 이제 위가, 여기서 상품이 도착하는 대로라는 건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어떤 접속사를 as soon as라는 시간 부사절 접속사를 써야 한다 생각해 놓고, 이걸 앞에 써도 되지만 영어는 주요한 그 이제 핵심적인 그 의미를 담은 것들을 앞으로 끄집어내죠. 주어 동사를. 그래서 우리가 주어, 전화를 드리겠다가 동사죠. 그럼 전화를 드릴 거다라는 건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we will, 전화하는 게 텔레폰이 됩니다. call도 괜찮고. 그래서 텔레폰 이후 너에게 전화를 하겠죠. 언제? as soon as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주어는 내가 주문한 상품이니까 구체적인 대상의 the product. 자, 상품이 아직 도착한 게 아니고 미래에 도착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as soon as가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니까 어떻게 써야 한다? arrives라고 현재 시제로 미래 시간을 대신 표현해야 한다. 이런 이제 앞에서 정리했던 문법적인 개념을 서술형을 쓰면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장 하나를 써낼 때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 문장만 쓰는데 집중해서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문장의 패턴이나 형식이 바뀌어져서 나오면 새로운 문장으로 느끼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서술형을 할 때 암기를 안 했거나 준비를 못한 새로운 문장이 나왔을 때 개념이 똑같은데 그 개념대로 쓰면 쉬운 문장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아예 손도 못 대고 나오거나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써놓고 나오는 거죠. 왜? 평소에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실력이 안 쌓여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 사고를 보았다. 그럼 보세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주어 보았다가 동사죠. 그 사고를 목적어가 돼요. 그러면 보았다는 과거. 그래서 I saw 무엇을? The accident. 그 사고를. 이럴 때는 이제 see 같은 경우가 지각 동사로 쓰니까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거나 과거분사 되는 것을 보았다 여법인지 아닌지를 좀 더 구별을 해주고, 근데 지금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리면서 while이라는 접속사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리는 중에 봤어요. 과거에 기다리고 있던, 그래서 과거 진행에 I was waiting.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 동안에 사고를 봤단 말이죠. 그래서 for the bus. 이 wait이라는 동사는 for하고 함께 쓰는 자동사죠. wait for. 함께 덩어리로 기억합니다. 3번은요. 나는 외국에 가본 적이 없었다. 이걸 보자마자 뭐가 됩니까?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never. 이게 뭘 나타낸다? 경험을 나타내는 어떤 시제를 써야 한다?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한다. 대학에 가기 전까지 또 뭐예요? before라는 접속사 뭐하기 전에는. 자, 그러면 내가 자, 여기서는 시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대학에 갔던 것도 과거고, 근데 대학에 갔던 그 과거보다 더 앞선 시점에서 가본 적이 없다라는 경험을 나타내죠. 결국은 과거 완료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I had never. 우리가 가본 적이라는 거 been을 쓴다 그랬죠. been to 어디에? 외국에. a foreign country. 언제? 뭐하기 전까지는 before I 다음에 내가 대학에 지금 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 갔어요. I went to college. 그래서 내가 대학에 과거에 갔는데 그때 대학에 가기 그 전까지, 이전까지는 had never been to. 외국을 가본 적이 아예 없었다. 경험을 나타내는 여기서는 과거 완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의 이제 교재로는 2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먼저 풀고 틀려도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왜 틀렸고 내가 어떻게 영어의 어순과 구조를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스캔을 떠놓은 상태라 상태가 그다지 자료는 좋지 않지만 여러분 책 보면서 하시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반은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어떻게 지진에 대해서 비상시에 어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연습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는 이제 결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진이 났을 때 이렇게 문장을 썼어요. 그는 그 앞에서 주어는 우리 반이 되겠죠. 우리 반이 연습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언제 비상시에 어순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 반이 our class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던 과거보다 더 앞서서 연습을 했었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가 이제 문장의 본동사가 과거 시제로 나올 때는 항상 그보다 앞서 있는 일을 나타내는 과거 완료를 쓰라는 패턴이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클래스가 had practiced 연습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게 뭐 어떻게 쓴다? 의문사 what과 함께 what to do. 이것도 보고 쓰지 말고 생각합니다. 언제? 위급 상황의 비상시에 그게 in emergencies.가 돼. 이렇게 써주면 서술형이 되겠죠. 쌤이 보고 쓰지 말라는 게 뭐 의문사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반복해서 해오던 건데 그거를 아직도 기억 못 해가지고 개념을 몰라서 보고 쓴다. 그 앞으로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고1이 되고 고2가 되고 했을 때 참고는 하되 실력을 기릅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미래가 되죠. 언제? 대학을 마치게 될 때. 그러면 대학을 지금 마친 게 아니고 미래 시점의 이야기죠. 그래서 뭐뭐 하게 될 때니까 when이 되겠죠. when. 누가? 그녀가 she. 대학을 마치다 finish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면 지금 이게 대학을 마치는 미래 시점에 자기만의 자기 회사를, 자기 가게를,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미래 시점이지만 when이 시간의 접속사니까 어떤 시제로 써라? finishes, 현재 시제로 써라. college. 자, 그 다음 어법에 맞지 않는 두 문장입니다. 그래서 각각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써라.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 가장 많은 패턴의 유형들이 이런 것들이 되죠. 그러면 자 1번 문장, A번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B번에서는 자, the patient 환자가 has been ill for 3개월 동안. 근데 tomorrow 내일이라는 시간이 또 나오죠. 예를 들면 이거는 내일이면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아파온 게 되죠. 그럼 이때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tomorrow가 없으면 현재 완료가 돼요. 3개월 동안 아파오고 있어요. 3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근데 내일이라는 시간이 되면, 미래가 되면 3개월이 채워지는. 그래서 이때는 현재 완료가 아니고 어떤 시로 써야 한다? 미래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will have been 이라고 미래 완료 시로 써줍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이제 내신에서 그 어법상 틀린 문장의 개수를 찾아라 이런 거는 이제 이게 틀렸다면 파악하면 되지만 그 부분을 찾아서 지금처럼 바르게 고쳐 써라고 나와요. 그리고 틀린 이유를 한글로 서술해라. 그걸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개념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대충 중학교 때처럼 대충 보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번이 또 틀렸어요. I am remembering. 여기서 remember 같은 동사들은 이제 진행 시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동사가 되죠. 그래서 지난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내가 지금 기억한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를 설명하는 현재 시제. 그래서 I'll remember. D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4번에서 자, 이 밑줄 친 동사의 어법에 맞는 시제로 고쳐 쓰고 그 이유를 쓰라. 그렇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왜 어떻게 틀렸을까? 자, 내가 그를 for nearly 2 hours라는 시간 표현이 나오죠. 거의 2시간 동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 자, 여기서 for 다음에 기간 표현이 나오면 얼마 동안, 즉 얼마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어떤 시제로 써야 한다? 현재 완료 시제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have waited 또는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를 강조할 때는 have been waiting 해서 현재 완료 진행 시제로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시간 표현에 거의 2시간 동안, 그렇죠? 이 시간 표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가리키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로 써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을 하라. A를 확인하기 위해 각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 A가 뭐예요? Rats. 이제 쥐들이 파트너에게 줄 먹이를 이제 그 쥐들이 이제 collaboration, 협력이라고 여겨진, 쥐들이 자기만이 아니고 서로가 협력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을 쥐들이 그 행동을 디스플레이,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보여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다? 내용이 이제, 보자. 내용이 이제 그, 한국말로 쓸 때, 지금 본문의 내용 중에서 답을 이제 제시를 해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한국말로는 쥐들이 이제 파트너에게 줄 먹이를 얻기 위해서 막대를 잡아당기게 하는
협동 작업을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지가 먹을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려고? 파트너에게 주려고. 그래서 보자. 영어 문장에서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이 쥐들이 unfamiliar, unrelated individual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거나 관련이 없는 다른 개체들한테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경험, 받았던 경험.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연구원들이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쥐들이 뭐 하도록? 이제 협력적인 업무, 협력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도록인데, pulling a stick. 막대기를 이제 잡아당기는 거죠. to obtain food. 근데 누구를 위해서? for partner. 자기의 파트너를 위해서 파트너에게 줄 먹이.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내용 확인해서 특히나 우리말로 써라는 걸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에게 줄 먹이를 얻기 위해서. 이 내용이죠. 이 내용. 그래서 얻기 위해서 이제 막대를 잡아당기게 하는 협동 작업을 trained 했다 그랬죠.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이런 A와 같은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더라. 자, 그 다음에 rats, 쥐들인데 이전에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쥐들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파트너에 의해서 이런 애들이 더 다른 쥐들을 돕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조건들을 잘 봅니다. 네 단어로 써라. help하고 previously를 써라. 그럼 요거를 활용하죠. 그러면 쥐들인데 that 어떤 쥐들이에요? 이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전체 문장의 시제가 were하고 과거죠. 근데 애보다 이전에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럼 시제가 뭐가 된다?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럼 시제는 과거 완료. 그 다음에 이 쥐들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전에 도움을 받았다라는 수동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had, 그 다음에 도움을 받다, been, helped. 쉽게. 언제? 이전에. previously. 라는 부사를 뒤에서 쓰면 돼요. 그래서 had been helped previously. 이전에 도움을 받았었던 쥐들이 또한 자기가 모르는 파트너들도 돕더라. 자,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앞에서 정리한 문법적인 개념들을 정확히 기억해서 우리가 뭐 실전 문제 풀이에 적용하는 거,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배운 개념들을 어떻게 점수로 만들 건지 그게 실력이 되는 거죠. 실수도 실력이란 말이에요. 실수를 줄이는 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서술형으로 써낼 때, 서술형으로 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어순과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확인해야 될 요소들. 지금은 시제를 하니까 시제만 확인하지만 나중에는 수동태도 해야 되고 또 뭐 접속사나 다른 뭐 비교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야 되죠. 그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까? 이 서술형을 쓰면서 먼저 문장에 대한 기획이 돼야 돼요. 분석이 돼야 돼요. 그게 되면 어떤 구문을 쓰고 어떤 어법을 써서 이 문장을 어떤 어순과 구조로 전개할지 그걸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는, 그 연습하자고 지금 이런 강의를 촬영하고 이런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장 하나 쓰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시제 개념 정리하고 개념 이해하고 그걸 적용할 때 시제뿐만이 아니고 영어 전체의 서술형을 어떻게 쓰는지를 익힌다. 그 실력을 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챕터 1의 시제 서술형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